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자, 오늘은 상위 1% 시초가 매매 고수들이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시초가 매매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한가 종목, 신고가 종목,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모두 관심 종목에 편입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선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매할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한가 종목부터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18일 당일 상한가 종목을 보면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일단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에서 종목들을 선별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종목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원 미만인 가벼운 종목들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초가 매매라는 것은 결국 장 초반 빠른 변동성을 활용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의미하는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대형주들은 장 초반 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들만 선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부터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258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1조 원을 기준으로 미만인 종목들만 여기에 넣어줘야 되니까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CJ 보시면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SNG 다이내믹스 역시도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니까 들어올 수 없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75조 원이나 되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서부 T&D라는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이 7,380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아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1조 미만인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편입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1차 선별 과정이고요. 이제는 2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차 선별 과정에서는 4가지 기준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소거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들을 제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 세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 네 번째는 정치 테마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GP라는 종목부터 보시면 시가총액이 353억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준에 의해서 이 종목은 시초가 매매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큐로홀딩스 보시면 시가총액이 283억이니까 마찬가지로 제외해 줘야 되고요. 아유인플러스 역시도 시가총액이 335억이니까 원칙상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신고가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 다 500억 이상이고 관리환기 종목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없고 당일 신규 상장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선별 과정까지 마쳤다면 이제 3차 선별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매물대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제외해 줄 겁니다. 이 매물대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차트적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빠지고 반등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기고 전고점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물대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재 주가부터 전고점까지가 매물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물량들이 시장에 한 번에 나온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일봉, 주봉,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한가 종목은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정 관점에서는 매물대를 볼 필요가 없고 타점을 잡을 때만 매물대를 정확하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부터 매물대 기준을 적용해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부 T&D 일봉, 주봉 매물대 모두 소화했습니다만 월봉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300원까지 올라왔는데 2014년, 15년에 그 이상 물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초가 매매를 할 때는 월봉 매물대까지 소화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월봉상 단기박스권과 120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이 힘들더라도 주가가 빠질 때 5평선을 기준으로 단기 스윙이나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성바우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는 모두 소화했습니다만 주봉 매물대와 월봉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원칙적으로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THN 보시면 일봉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주봉 매물대까지 소화하고 월봉 매물대까지 소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원칙상 제외하지 않고 나중에 일봉 차트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킨스 전자 보시면 일봉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로버스타 보시면 일봉 매물대 소화했습니다만 주봉상 전고점인 49,600원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매물대 직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이 윗꼬리 부근의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원칙상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엑시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서 오랜 기간 횡보한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단기 이평선 추세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확인해 봤을 때 120평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캔들이 유지되면서 120평선을 지지해 준다면 눌림 매매 관점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은 원칙상 제외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NF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 매물대, 주봉 매물대 모두 소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봉 매물대가 윗꼬리 부근에 살짝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윗꼬리 매물로 인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시초가 매매 관점에선 제외하되 나중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 월봉 차트를 이용해서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상 패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닝 머트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 구간 평균 거래대금 급증하면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일봉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월봉상 봤을 때 120평선, 장기 이평선 저항 구간에 윗꼬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원칙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봉상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 윗꼬리 라인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월봉상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장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원칙상 패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나텍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제외해 주는 것이 맞고요. 탑코 미디어 역시도 일봉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패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펨트럼 보시면 일봉 매물대, 주봉 매물대, 월봉 매물대까지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나중에 일봉 차트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T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만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단행하였고 단기 박스권 이후에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결국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주봉 매물대를 봤을 때도 전고점을 돌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월봉상 매물대를 봤을 때 2만원 이상 구간에 아직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원칙적으로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월봉상 윗꼬리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지지까지 해준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월봉상 캔들을 확인하고 나서 스윙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높은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 보시면 일봉 매물대 있으니까 패스해 주는 것이 맞고요. YMT 같은 경우에는 일봉 매물대 소화 있습니다만 주봉상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원칙상 패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코인테크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패스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리메드 보시면 일봉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 주봉상 매물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봉상 단기박스권의 저항 라인인 4,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면 이때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수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PSK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패스해 주고요. 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봉상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패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점상 패턴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점상 패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범한 퓨얼셀 보시면 일봉상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만 주봉상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3자 선별 과정을 통해서 4종목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봉 차트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시초가 매매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 한국첨단소재부터 제가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 종목입니다. 상한가일 때는 제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1번과 2번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첨단소재 분봉 패턴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고 닫았기 때문에 2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패턴 분석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쭉 빠지는데 이때 보시면 거래량 줄어드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 물량 매집을 한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역별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역별 매매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공격적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갭이 높게 뜰 때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캔들과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양 패턴이나 양봉, 도지, 양봉과 같은 눌림 매매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라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했다가 주가가 쭉 빠지는데 이때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가갭이 높게 떴을 때 양 패턴이나 양봉, 도지, 양봉과 같은 눌림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양음량이 완성되고 상승 일파 구간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첨단소재도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나 혹은 눌림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라클 차트와 비교 분석하시면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일파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적산벽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상승 일파 구간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눌림 매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추세를 기준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펨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펨트론 세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을 길게 만들고 나서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를 뺀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장기평선까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파동이 다시 길게 형성되고 다시 장기평선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 추세선을 설정해 봤을 때 여기가 추세의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고가권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세력의 특성을 이용해서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수익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 높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61선 기준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때는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 기준으로 시가 갭이 형성됐을 때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가정하고 잔파동을 먹는 시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가권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61선 추세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4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매도하는 수익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시초가 매매 고수들이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장중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